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이 중간고사 전 마지막 모임입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집회랑 출사가 모두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 다음 주 금요일이 시험 기간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는 공식 출사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가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비공식 출사라든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톡방에 올라가는 그 투표 공지 같은 거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시고, 특히 투표 빨리 해주시면 제가 일하기 편하니까 이걸 매주 얘기할 거예요. 투표 빨리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17일 이번 주는 아카라카가 금요일입니다. 그 원래 토요일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토요일에 진행되는데 5월 18일은 이제 다른 사건이 있었던 날이라서 그날 축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일이 아카라카예요. 그리고 5월 18일, 19일은 이제 아카라카 때 찍었던 사진 가지고 저희가 셀렉하고 전시 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17, 18, 19 금토일 사흘은 모두 일정을 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출사지가 벚꽃 출사인데 어제인가 비 왔죠? 큰일 났어요. 많이 남아있게 빕시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숲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숲이고 자세한 시간이랑 모이는 장소랑 이런 거는 이따가 집회 끝나고 다시 공지할 예정이고, 그리고 출사조가 이번 주부터 바뀝니다. 출사조는 출사 3번 나가는 기준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뀐 출사조도 집회 끝나고 나서 공지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심화반 가나요? 네. 네, 심화반 이제 가실 분, 심화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부회장 따라서 가주시면 되고. 오늘은 공식 풀이 취소됐다고 공지방에 말씀드렸었죠? 네. 시험 기간 전주라서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이런 거? 내가 타자를 치면 안 되나? 이러는 것 같아.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소리 강하는 거. 나도 내가 아, 괜찮아. 이제 할게요. 합시다. 이제 저희 첫 집회 때 장비했죠. 이제 카메라 바디랑 렌즈에 대해서 했었고, 저번 집회 때는 이제 저희가 사진은 빛을 담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빛을 얼마나 담을 것이냐, 노출의 3요소 했었죠. 조리개, 셔터 속도, ISO, 빛을 얼마나 담을 것이냐에 대해 했고, 이번 주는 이제 빛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입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에 카메라 켜시면 보시는 이 화면 있죠, 컨트롤 패널. 이 패널에 나와 있는 것들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다 글로 안 써져 있고 다 기호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세팅 값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 내가 더 좋은 사진,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어떤 세팅 값을 바꿔서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노출 보정이고요. 저번 주에도 지난 집회 때도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노출 보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측광 모드, 화이트 밸런스, AF 모드, 드라이브 모드, 색감 조정의 마지막에 화질에 대해서까지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노출 보정입니다. 이제 저희 그 카메라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제가 소니는 조금 설명하기 쉬운 컨트롤 패널을 찾는 거에 실패해서 캐논이랑 니콘만 넣었으니까 소니 유저분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 있죠? 이 마크, 이 네모난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얘가 다 노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노출계는 노출의 양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셔터 우선 AE
조리개 우선 AE가 오토 익스포저의 약자랬죠. 오토 익스포저고 지금은 이쪽과 저쪽 보시면 여기는 노출이 정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죠. 얘는 카메라가 인식하는 그냥 적당한 밝기라고 생각하는, 카메라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적당한 밝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노출값으로 사진을 찍는 상황이고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노출이 0에서 마이너스 1스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팅값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이 세팅값으로 사진을 찍는 것, 지금 둘 다 조리개 우선 모드죠. 조리개 우선 모드고, 얘로 찍으면 더 어두운 사진이 나오는 거겠죠. 노출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랑 얘는 조리개 우선, 같은 조리개 값에 놨을 때 더 어두운 사진을 만드는 세팅값으로 사진을 찍게 되겠죠. 셔터 속도가 얘가 더 빠르겠죠. 더 어두운 사진을 만들길 원하니까 얘보다 얘의 셔터 속도가 빠를 겁니다. ISO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이 노출계, 제가 MT 갔을 때 저희 부장단 애들한테 제 카메라를 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출계가 마이너스 1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MT 가서 찍은 사진은 다 못 쓰게 됐습니다. 다 사진이 엄청 어두워요. 제 카메라인데 이제 다른 애들이 제 카메라 갖고 사진을 찍으면서 노출계가 건드려져가지고 전부 어두운 사진이 돼버렸습니다. 카메라는 화면을 보고 지금 이 화면이 적정한 밝기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노출계는 생명입니다. 이런 화면을 카메라로 갖다 보면 카메라에서 노출을 판단하는 프로세서는 그 화면을 저렇게 인식해요. 저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색채나 그 채도는 고려하지 않고 그 화면의 명도만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 명도, 반사율을 판단하는데요. 그 반사율이 18%일 때 카메라는 적정 노출이라고 판단을 해요. 이 18%는 회색입니다. 회색이에요. 지금 저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을 통째로 평균에 때립니다. 카메라는 평균에 때려서 얘가 조금 검정색에 가깝다 하면 더 밝은 사진을 만드는 세팅 값으로 바뀔 테고요. 너무 하얗다 하면 더 어두운 사진을 만들어내는 세팅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18% 같은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는 측광 모드예요. 여기 지금 캐논, 니콘의 이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시죠? 측광은 말 그대로입니다. 광을 측정하는 거예요. 광을 측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 화면 전부 평균 때려서 측정한다고. 근데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측광 모드에서 이 방법입니다. 이게 제조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캐논이 평가 측광이고요. 니콘이 멀티 패턴 측광입니다. 소니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못 넣었는데 이 모드를 가장 많이 써요. 화면 전체를 평균에 때리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화면 전체를 평균에 내서 18%로 맞추는 거예요. 반사율을. 그러면 실패율은 가장 적겠죠. 그냥 항상 18%를 때려서 적정 노출을 맞추니까. 근데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스팟 측광이라고, 이제는 그 전에는 저 화면을 전체 평균에 때렸잖아요. 스팟 측광은 아까 평가 측광보다는 더 좁은 범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에 초점이 맞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부분 빼고는 이 나머지 부분은 엄청나게 어둡든 엄청나게 밝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 부분에만 측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밝은 상태다. 그러면 어두운 세팅값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어두운 상태다 하면 밝은 세팅값이 되겠죠. 그리고 측광 모드의 하나 더는 중앙 중점 평균 측광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얘는 중앙에 중점을 두고 전체의 평균을 측광. 얘는 평가 측광이랑 스팟 측광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측광은 그냥 뭐 피사체고 나발이고 전부 평균하잖아요. 스팟 측광은 나머지는 하나도, 배경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한 부분만 측광하잖아요. 얘는 내가 포커스 맞은 부분을 중앙으로 생각하고 이쪽 60%, 사이드는 30% 측광합니다. 전체를 측광하긴 하지만 내가 포커스가 맞아 있는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스냅 찍을 때는 이거 씁니다.
평가 측정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앙, 중점, 평균 측정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더 선호해서 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드가 가장 모든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전체를 평균 때리기, 아주 작은 곳만 측정하기,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사이드까지 같이 측정하기. 그리고 이제 화생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캐논에서는 이런 것도 지원을 해요. 이거 뭐 특정 국가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뷰파인더 영역 중 15% 정도를 측정한다고 돼 있죠. 스팟 측광보다 조금 넓은 겁니다. 스팟 측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은 전부 무시하고 요 부분만, 대신 스팟 측광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측광하겠다는 모드입니다. 이제 측광 모드를 잘못 놓고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역광 사진이죠. 지금 저 뒤에 해가 있죠. 보시면 제가 아까 반사율 18%로 맞추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화면에서 지금 저 하늘 부분 있죠. 하늘 부분이 밝으니까 카메라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사진에서 밝은 부분을 명부라고 하고요, 어두운 부분을 암부라고 하거든요. 저 배경만으로도 이미 18%를 만드는 밝기가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저 지금 배경이 하늘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있는 부분을 다 암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카메라는. 그래서 18%가 맞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죠. 제가 아까 노출계 말씀드려서 처음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너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전체를 다 밝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겠지만 그래도 하늘을 찍을 거면 이 모델을 빼고 찍었겠죠. 나는 모델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근데 모델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밝기를 플러스로 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전체 밝기를 플러스로 올리면 하늘은 날아가고 모델은 색깔이 살아나겠죠. 노출계를 플러스로 올리면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조리개, 셔터 속도, ISO가 모두 사진을 더 밝게 만드는 값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측광 모드잖아요. 얘는 평가 측광 놓고 찍은 겁니다. 평가 측광 놓고 찍으니까 배경까지 다 고려하다 보니 피사체의 밝기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평가 측광에서 스팟 측광으로 바꾼 다음에 모델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했던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스팟 측광, 부분 측광 이런 애들은 가운데 부분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내 카메라가 포커스가 맞은 부분을 측광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카메라 포커스 포인트에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았다 하면 이 부분을 측광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 가운데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측광을 안 놓고 스팟 측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스팟 측광으로 바꾸고 모델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고 찍으면 모델 얼굴의 밝기가 제대로 되겠죠. 대신 하늘은 하얗게 날아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모델을 둘 다 살리는 방법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배울 보정이죠. 진짜예요. 보정해야 돼요, 이런 사진은. 왜냐면 모델 살려놓고 하늘 하얗게 날아가면 별로 멋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어둡게 찍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보정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 상황이에요. 평가 측광 놓고 찍은 건데 배경이 많이 어둡죠. 배경이 많이 어두우니까 카메라가 느끼기에는, 카메라는 뭐가 피사체고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반사율 18%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면 전체를 밝게 만들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밝아졌죠. 얼굴 뭐 디테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눈, 코, 입밖에 안 보이고 피부 질감이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갔잖아요. 이런 사진은 아까랑 반대로 노출계를 마이너스로 내리는 겁니다. 노출계를 마이너스로 내리면 사진 전체가 어두워지겠죠. 배경은 지금보다 더 어두워질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델을 찍으려고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밝기는 맞춰지겠죠. 적당한 밝기로. 이 정도면 마이너스 한 스탑에서 두 스탑 정도 놓고 찍으면 모델 밝기가 제대로 될 겁니다. 전 사진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방법으로 이 사진에서도 평가 측광 말고 스팟 측광으로 바꾸고 모델한테 포커스를 맞춰놓고 찍으면 모델이 밝기가 맞는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강연 때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 저도 그 중앙, 중점, 평균 측광 놓고 잘 안 바꾸거든요. 그 측광 모드 바꾸는 것보다 노출계를 바꾸는 게 더 조작이 쉽게 설정이 돼 있어요, 카메라들이. 그래서 측광 모드를 바꿔가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측광 모드를 바꿔가면서 찍기보다 노출계를 조절해가면서 사진을 찍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찍었는데 이렇게 모델이 너무 밝다. 그러면 노출계를 마이너스로 내리겠죠. 전 사진처럼 너무 어둡다 하면 노출계를 플러스로 올릴 테고요. 그런 식으로 조작을 세팅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작년 아카라카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제 사진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겁니다. 왜냐면 지금 비웃은 사람 나와. 왜냐면 여기를 봐봐요. 여기 발길을 살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지금 하늘이 광원이 아예 프레임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하늘은 그냥 새하얗게 날아갑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보정할 때 명부, 안부죠. 명부보다 안부가 더 보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명부를 적정 노출로 맞춰 살려놓고 안부는 보정하는 겁니다. 얘를 여기를 살려놓고 여기를 날렸다면 그 사진은 이 하얗게 날아간 부분을 아무리 보정해봤자 파란색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려고 넣었고요. 그래서 얘 이제 평가 측광이겠죠. 그렇죠? 평가 측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겠죠. 얘를 스팟 측광으로 바꾸고 아래쪽 관객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겠죠. 둘 다 원본입니다. 네, 보정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보시면 하늘 허옇게 날아갔죠. 이 사진은 보정하면 이 밑에 싹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정해도 저 하늘을 파랗게 다시 살려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거고요. 이번에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크게 많이 조작을 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화이트 밸런스는 보시면 조명색이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여 고려하여 흰 물체를 하얗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흰색 A4 용지 있죠? 흰색 A4 용지를 태양광 밑에 놓고 사진을 찍는 거랑 노란색 조명 아래 놓고 사진을 찍는 거랑 그 흰색 A4 용지가 색깔이 같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다르게 나오겠죠. 조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보정해주는 기능인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둘 다 보이면 이건 캐논이고요. AWB라고 되어 있죠. 오토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니콘도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얘네가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화이트 밸런스 옵션들입니다. 태양광, 그늘, 흐림, 해질녘, 백열등, 백색 형광등, 플래시, 수동까지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색온도 보시면 저 K 다니는 공대생분들 저거 케빈입니다. 케빈. 자동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진짜 카메라가 지가 느끼기에 이거는 색온도를 조금 높게 찍어야겠다, 낮게 찍어야겠다 해서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찍어주는 모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색온도는 당연히 높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사진이 따뜻해지겠죠. 노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됩니다. 노란색, 자주색, 빨간색이 됩니다. 사진이. 색온도는 낮을수록 사진이 초록색이 되고 파란색이 돼요. 보시면 그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값이 높죠. 왜냐하면 그거니까 그 광이 충분하지 않고 그늘진 곳이니까 기본으로 찍으면 푸른빛이 도는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흰색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온도를 높인 상태로 찍어야 제 색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높은 거예요. 백열등 같은 거 있죠. 백열등 같은 거는 백열등이 일반적으로 약간 분위기 좋다는 카페 조명 있죠.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 폰카로 셀카 찍으면 얼굴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노랗게 나오는 걸 보정하려면 색온도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색온도가 가장 낮은 겁니다. 이 사진은 소니에서 퍼왔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같은 사진,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 사진에 관심 있고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회할 때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사진들만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사진을 퍼오거나 남의 사진을 쓸 일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저 왼쪽 아래 조그맣게 적어놨죠.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는 게 다른 그 사진을 찍은 작가에 대한 예의겠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얘는 같은 사진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사진 보고 이 날의 날씨를 맞춰보세요. 이걸 보고 이거 되게 햇빛 쨍쨍한 날일까요? 아니면 별로 날씨가 안 좋은 날일까요? 그렇죠, 흐린 날이겠죠. 오토 화이트 밸런스니까 얘랑 제가 제일 원래 색깔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얘랑 제가?
흐린 날에 흐림으로 놓고 찍은 거니까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얘는 오토니까 카메라가 지가 알아서 맞춰준 거고요. 그늘 보시면 전에 그늘에서는 색온도가 높죠. 이 색온도는 카메라의 세팅 색온도입니다. 그 환경의 색온도가 아니라 카메라의 색온도가 높으니까 그늘로 놓고 찍으면 사진이 따뜻해졌죠. 반대로 태양광은 5200켈빈이죠. 5200K에서는 저 흐린 날에 비해서 색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이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는 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었던 건데 보시면 이렇게 세 장입니다. 보정이 조금 들어간 사진이긴 한데 낙관이 있죠. 이거 있으면 보정한 거예요. 낙관이 보정을 조금 한 사진이긴 한데 애초에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그러니까 제가 찍은 거니까 제 의도는 뭐였냐면 배경은 약간 푸른빛이 돌고 입에 물고 있는 꽃만 조금 도드라져 보였으면 했어요. 인물색, 인물 피부톤이나 이런 거를 약간 차갑게 죽이려고 했고요. 사실 죽음을 조금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뭐 의도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색온도를 낮게 설정하고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런빛이 도는 사진이 나왔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조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조명색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진은 아까보다 색온도를 조금 높였죠. 색온도를 조금 높여서 가장 그때 상황과 일치하는 그 사진과 현실이 많이 다르지 않은 색온도가 표현된 사진입니다. 얘는 뭐 크게 표현하려고 했던 건 없고요. 그냥 예쁘게 찍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얘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장미꽃이었죠. 이번에는 이 보라색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고 튤립인가? 그렇지만 이 보라색 꽃을 뿌려놓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보랏빛 조금 높은 따뜻한 높은 색온도로 표현을 하려고 해서 색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정하지 않고 카메라 세팅 화이트 밸런스만 맞추더라도 이렇게 아예 색감이 다른 사진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화이트 밸런스고요. 이번에는 AF입니다. 사진 찍으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지도 몰라요. AF는 오토 포커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논 거 보시면 AI 서버라고 되어 있고 니콘은 AFS라고 되어 있죠. 아마 소니도 니콘이랑 똑같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드들이 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앞에 거 써놓은 거는 캐논이고요. 뒤에는 니콘 소니입니다. 니콘 소니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얘네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AFS, S는 싱글의 약자입니다. 오토포커스 싱글이에요. 그래서 정지된 피사체에 적합하고 초점 표시등과 표시음이 점등합니다. 뭐냐면 봐봐요. 저 AF 저 모드로 놓고 사진 찍으면 보세요. 미쳤나? 조용히 해봐요. 삐빅하죠? 그리고 뷰파인더 보면 초점 맞은 곳에 원래 검정색이었던 그 포커스 포인트가 빨간색으로 점등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요. 이게 원샷 AF 싱글 모드에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얘는 우리 카메라 찍을 때 반셔터 누르잖아요. 반셔터 이렇게 누르고 피사체가 움직여버려도 그 자리에 계속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피사체는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피사체 있잖아요. 모델이랑 1대1로 촬영할 때. 그럴 때는 모델이 움직이겠습니까? 사진 찍으면서.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F 싱글로 놓고 찍으시는 게 이 초점 표시등과 표시음이 점등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해요. 그리고 아래부터 합시다. AFC는 AF 컨티뉴어스의 약자예요. 움직이는 피사체.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 포인트를 어디로 놓고 찍겠다고 설정을 해놓고 반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곳에 계속 초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한테 내가 가운데 포커스 포인트를 맞춰놓고 계속 누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그곳에 계속 연속해서 초점이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같은 거 찍을 때는 아래 세팅으로 찍으셔야 돼요. 운동 경기를 얘로 놓고 찍으면 진짜 망합니다. 초점 다 나가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얘로 놓고 찍으셔야 돼요.
얘는 싱글 컨티뉴어스를 했죠. 얘는 오토입니다. 캐논은 AI 포커스고요. 이게 AI가 그거예요. 그거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여기도 인공지능입니다. 서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거와 이거의 사이예요. 정지 피사체,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에 반셔터를 눌러서 포커스를 맞추면 포커스가 맞았다가 피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피사체에 조준했을 때는 이 상태였다가 피사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로 바뀝니다. 알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 저는 얘랑 얘를 많이 쓰거든요. 움직이면서 찍을 때 뭐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서 나도 걷고 친구도 걸으면서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찍는다 하면 얘로 찍어야겠죠. 쟤로 찍으면 스핀이 나갑니다. 그리고 인물 스냅 찍으면서 모델을 세워놓고 촬영할 때는 싱글 보드로 촬영을 하고요. 그렇게 AF 모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캐논 이름은 제가 알기로 드라이브 모드인데 니콘은 릴리즈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셔터 눌리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딱 봐도 여러 장 찍게 생겼죠. 쟤는 니콘인데 S는 이것도 싱글의 약자입니다. 셔터 한 번 누를 때 한 장만 찍겠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도 정말 많습니다. 네, 한번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단일 촬영은 셔터를 계속 꾹 누르고 있어도 한 장 찍고 멈춥니다. 한 장 찍고 멈추면 저장 공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피사체,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장면을 담을 때는 단일 촬영이 유리할 수 있어요. 사진을 막 연서로 막 엄청 찍어놓으면 집 가서 셀렉할 때 후회합니다. 언제 골라요 그거? 한 장면만 막 50장, 60장 있으면 그거 고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일 촬영 쓰시면 되고요. 고속 연속 촬영은 이 마크들도 되게 직관적이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고속 촬영은 스포츠 촬영이나 아니면 뭐 뛰어다니는 애기, 철새 이런 거 찍을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저속 연속 촬영은 단일 촬영과 고속 촬영의 사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스냅 찍을 때 저속 촬영을 쓰는데 단일 촬영을 하면 셔터를 여러 번 누르기가 귀찮아요. 그게 귀찮습니다. 근데 고속 촬영을 하면 저는 보통 한 장소에서 3장에서 5장을 찍거든요. 한 장소에서 한 포즈로 3장에서 5장을 찍는데 고속 연설해 놓고 3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인물 모델이 눈 감았다 뜨는 순간 있죠. 3장이 전부 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 그 포즈를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속 연설을 찍으면 찍는 순간과 찍는 순간의 텀이 있죠. 그래서 인물이 눈 떴다 감을 때까지 시간이 충분해서 눈 뜬 사진 한 장을 건져요. 그래서 저는 저속 연사 씁니다. 저소음 단일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랑 카페에 가서 앞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진을 찍어줘요. 근데 막 셔터 소리, 제 셔터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카페에서 이러고 있으면 다 쳐다봅니다. 어그로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소음 촬영으로 사진을 찍으면 조용한 공간에서 조금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저소음 연속 촬영도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는 이거 쓰고 밖에서는 이거 써요. 콘서트나 집회 등의 행사, 여기 앞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맨 앞에서 철컥 되면 아주 혼납니다. 저희도 그 연영회에서도 다른 공연 동아리나 이제 노래 부르는 동아리, 춤추는 동아리들 촬영을 가잖아요. 그때 저 소음 나는 촬영으로 사진 찍으면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한테 집중이 안 되겠죠. 나는 노래소리 듣고 관객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 앞에서 이따만한 카메라 들고 철컥 되면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저소음 촬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타이머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0초 셀프 타이머는 셔터 누르면 10초 뒤에 찍힙니다. 이거는 언제 활용하시냐면 삼각대 놓고 제가 출사 가서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어줘요. 근데 사진에 나도 나오고 싶네. 사진 찍으려면 화면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삼각대에 10초 걸어놓고 셔터 누른 다음에 뛰어가서 쓰면 같이 찍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모드가 10초 모드입니다. 2초 모드는 뭐냐면 2초 딱 셔터 눌러놓고 내가 뛰어가서 2초 만에 설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왜 만들어놨냐면 야간 촬영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삼각대 놓고 장노출 촬영할 때 있잖아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제가 그 불꽃놀이 그 스파클러로 연영 썼던 거 있죠.
그런 거나 이제 말씀드렸던 뭐 오버리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백라이트 보이는 그런 예쁜 사진, 그런 애들을 타이머 없이 손으로 셔터를 손으로 누른다. 그러면 아무리 삼각대에 고정을 해놨어도 셔터를 내가 손으로 누르잖아요. 그 손으로 이 카메라를 누르는 떨림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이 흔들려요. 그럴 때 2초 타이머를 놓으면 딱 누르고 2초 뒤에 딱 찍기 시작해요. 장노출을. 그럴 때 장노출 찍을 때 페노라고 만들어 놓은 모드가 2초 타이머입니다. 보여드릴게요. AF 모드가 한 장 찍으면 저 지금 셔터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한 장 찍고 멈추죠. 셔터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고속 촬영은 이거예요. 공연하는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미쳐버리겠죠. 하면 안 됩니다. 욕 먹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속 촬영은 이렇게 찍어요. 아까보다 확실히 느리죠. 인물 스냅 찍을 때는 이렇게 3장에서 5장 정도 저는 찍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장은 살아나더라고요. 저소음 촬영은 단일 촬영 건너뛰고 연속 촬영으로 바로 갈게요. 저소음 촬영을 하면 훨씬 조용하죠.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어그로를 빼지 않습니다. 타이머는 생략할게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고요. 이제 색감 조정. 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한 정보라고 해서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고 혹시 촬영 갔다 와서 다 혹시 보정하시는 분 얼마나 계신지 손 들어주실 수 있어요? 보정 그래도 한다. 그쵸? 많이 없죠? 그리고 내가 로우 파일 쓴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한 3-4분 정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JPG를 씁니다. 로우 파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JPG를 쓸 때 저희가 셀카 앱 보면 그거 있죠. 필터 있죠. 그쵸? 막 입술 빨개지는 필터, 얼굴 막 하얗게 되는 필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필터 중에 골라서 사진을 찍죠. 카메라에도 그 모드가 존재합니다. 많이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많이 활용을 안 하십니다. 이것들의 이름은 캐논은 픽처 스타일이고요. 똑같은 기능인데 이름만 달라요. 니콘은 픽처 컨트롤이라고 하고 소니는 네이밍이 마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거 뭐 다 이거 오토, 이거는 표준, P는 포트레이트, 인물, L은 랜드스케이프, 그 풍경, N은 뉴트럴, F가 뭐지? 까먹었습니다. M이 모노크롬, 모노크롬은 흑백입니다. 이거 놓고 찍으면 그냥 흑백 사진 나와요 다. 네,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이거 1, 2, 3은 사용자 세팅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캐논이. 그래서 인터넷 구글링 하시면 캐논 픽처 스타일 이렇게 검색하면 뭐 인물용이 주로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픽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서 카메라에 넣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제 거 3개 쓰는 거거든요. 보세요. 완전 같은 장면의 같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그 픽처 스타일만 바꾼 거예요. 좀 빨리 넘겨야 보이는데 이거는 표준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얘는 인물입니다. 달라지죠? 인물 모드가 세팅 값이 밝기를 좀 더 밝게 찍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인물 찍을 때 보통 3분의 1 스탑 정도 높여서 찍는다고. 그래야 피부도 조금 화사해 보이고 인물 사진이 예뻐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고, 풍경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완전 같은 사진인데 픽처 스타일만 다르게 적용한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로요. 그쵸? 얘네가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뒤에 로우 파일도 설명을 드릴 건데 로우 파일로 놓고 찍고 나중에 보정해도 되는데 저는 그거 막 30장, 50장 보정할 시간에 다른 사진을 더 찍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JPG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JPG로 찍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기능이 되게 좋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화질입니다. 화질은 제가 방금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막 JPG냐 로우냐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JPG냐 로우냐 막 얘기했는데 설명 드릴 거예요. 얘는 지금 세팅 값이 JPG 중에 가장 화질 좋은 애로 찍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쟤는 JPG랑 로우를 동시에 찍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팅에서 셔터 한 번 누르면 사진이 2장 생깁니다. 로우 한 장, JPG 한 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JPG랑 로우가 뭐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화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시다. 이제 카메라들 스펙들 보면 다 막 몇만 화소, 2,400만 화소, 막 5,600만 화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아이폰, 제가 알기로 아이폰 XS랑 XS 맥스가 둘 다 1,200만 화소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 갤럭시 S10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 광각이랑 망원은 1,200만이고 표준 화각은 1,600만 화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DSLR 화소수 보통 여러분 쓰시는 거 거의 다 2,400만 화소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화소수가 2배니까 1,200만, 2,400만이니까 화질이 2배 좋냐가 절대 아닙니다. 화소는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실 화질이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면 폰카로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도 그쯤 하죠.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기준이 그쯤 하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럼 누가 카메라 쓰겠습니까? 화소수가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화소수는 그림으로 비교하면 그림 그리는 도화지 크기입니다. 2,400만 화소와 1,200만 화소를 비교하면 2,400만 화소가 내가 그림 그리는 종이의 크기가 2배인 거예요. 그림 그리는 종이 사이즈가 하나 이만하고 2배니까 뭐 한 이쯤 된다 칩시다. 가로 세로 2배면 4배가 되니까 이점이 맞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크다. 이쯤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 도화지에 둘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화소수가 큰 이놈은 요만한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얘는 볼펜이나 샤프로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그림 실력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누구의 그림이 더 디테일을 많이 살릴 수 있고 더 보기 좋은 그림이 될까요? 얘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크레파스로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도화지에 샤프나 볼펜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는 새끼손톱보다 작습니다. 요만한 센서를 써요. 근데 우리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센서를 씁니다. 센서의 크기가 다르면 우리가 센서에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로 처리한 결과물이 우리 사진이잖아요. 센서가 작으면 작은 센서가 받는 빛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훨씬 작겠죠. 수광량이라고 하는데 그 픽셀당 한 픽셀당 둘 다 픽셀 사이즈는 동일하겠죠. 근데 센서 크기 따라서 요만한 센서에 1,200만, 이만한 센서에 2,400만. 센서 개수 얘가 2배죠. 그러니까 DSLR이고 핸드폰입니다. 센서 개수 2배인데 센서 하나 사이즈는 얘가 훨씬 커요. 픽셀당 수광량,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DSLR 사진이 훨씬 노이즈도 적고 더 픽셀 하나하나를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예시를 드리면 머리카락 있잖아요. 사진 찍었을 때 머리카락. 픽셀 하나하나 얘기해보면 핸드폰 카메라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이 픽셀 한 칸만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여기 검정색이고 여기 회색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배경이 흰색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근데 DSLR은 여기 2개가 정확히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예요. 화소수가 높다고 화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화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맞아요. 여기 4번째 보시면 고화소 사진은 대형 인화나 사진 크롭 시 유리하다. 뭔 소리냐면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뭐 가족 사진이나 뭐 벽면에 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진. 그렇게 대형 인화를 할 거다. 그러면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가 필요할 테고요. 굳이 그렇지 않다. 그냥 사진 찍고 웹용으로 그냥 인터넷 그 화면으로 보는 정도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2,400만 화소가 정말 충분한 화소수예요. 사진 크롭시 유리하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사진 보통 찍고 나서 수평이 안 맞거나 뭐 뒤에 보기 싫은 배경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정하면서 구도를 새로 잡고 싶다. 나는 이 사진에 인물이 여기 찍었는데 근데 사진을 찍고 나서 보정할 때 하반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은 비율로 잘라내고 싶다. 이럴 때 저화소 바디는 화소수가 낮은 바디는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크롭하면 여기에 요만큼의 화소수밖에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사진이 픽셀이 조금 깨집니다. 우리가 사진 막 엄청 많이 확대해보면 깨지는 느낌 나잖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나 그런 것들. 그럴 때 고화소 바디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웹용으로 쓰거나 그냥 우리가 보통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 정도는 2,400만 화소면 충분합니다. 제 카메라가 2,2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 JPG 파일과 로우 파일 얘네가 조금 중요한 정보인데 쉽게 음식에 비유하면 JPG는 김치볶음밥입니다. 로우 파일은 계란이랑 양파랑 쌀이랑 배추랑 새우젓이에요. JPG 파일은 찍은 정보를 사진을 찍은 정보를 얘가 프로세싱을 해서 이미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JPG 사진은 JPG 원본이라고 해도 보정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서 이미 색감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 없는 정보는 버리고 필요한 정보들만 저장한 결과물이니까 JPG 사진은 보정본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JPG 사진은 제가 맨 처음에 그 바디 추천드릴 때 초보자분들, 인물 찍으신 분들한테는 캐논 사진이 색감이 유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JPG 색감입니다. JPG는 같은 장면을 완전 같은 세팅 값으로 놓고 찍는다고 해도 캐논이랑 니콘이랑 소니가 결과물이 색감이 달라요. 카메라 안에서 그 사진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는 칩이 다 달라요. 캐논은 디직, 뭐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라왔을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200D2 디직 8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세서 이름입니다. 니콘이랑 소니는 이 프로세서가 디직 프로세서를 안 써요.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아예 다르고요. 로우 파일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쌀이랑 새우젓이라고. 걔는 하나도 처리가 되지 않은 말 그대로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정보를 뭐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낸 사진이기 때문에 JPG보다는 이 단어를 바로 써야 되나? 보정 관용도가 훨씬 높아요. 보정 관용도가 뭐냐면 내가 보정을 했을 때, 이 사진을 보정했을 때 살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JPG는 보정 관용도가 낮아서 아까 이런 사진들 있죠? 네, 이 사진에서 JPG라면 저 검정 부분의 밝기를 보정 프로그램으로 쭉 끌어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정 부분이 하얗게 살아나요. 원래 색깔을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검정이구나 하고 JPG는 이미 다 프로세스 처리를 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정할 때 여기 아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보기엔 검정색인데 저 픽셀 하나하나 안에 얘는 원래 파란색이었던 애야, 얘는 원래 빨간색이었던 애야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할 때 이 안부의 밝기를 끌어올리면 그 원래 색깔이 살아나요. 뒤에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본입니다. 이거 로우 파일 원본이에요. 작년 아카라카 농구장입니다. 아카라카? 작년 연고전 농구장입니다. 아카라카 때 농구장 가지 마세요. 농구장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명부보다 안부가 더 살리기 쉽다고. 저 가운데 선수들 있고 저 조명이 들어와 있는 자리는 밝죠. 저기를 하얗게 날려버리고 주변의 밝기를 맞춰서 찍었으면 그 사진은 보정 관용도가 떨어지는 사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명부를 끌어내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안부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걸 보정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같은 사진이잖아요. 이렇게 찍어놓고 보정하는 겁니다. 안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JPG로 찍으면 저기를 밝기를 올리면 저 부분들이 빨간색, 파란색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얗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로우 파일로 찍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로우 파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로우 파일의 문제는 용량이 너무 커요. 사진 한 장에 30MB입니다. 사진 한 장에 30MB라서 연사하잖아요. 사진 연사할 때 이 카메라가 내 저장 장치, SD카드죠. 내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속도를 연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JPG 연사를 해봅시다. 고속 연사. JPG 고속 연사. 무한입니다. 계속 찍고 있어요. JPG 고속 연사는 무한입니다. 근데 내가 보정에 욕심이 있어서 이 사진 나중에 살리고 싶어서 특히 연고전 같은 걸 촬영할 때
로우로 세팅을 바꿔봅시다. 자, 로우 파일입니다. 계속 누르고 있어 볼게요. 왜 이러죠? 누르고 있어요. 이게 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어내는 그 한 장에 30MB짜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이 SD 카드에 30MB짜리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하는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요, 속도를. 그리고 사진 보관하는 것도 엄청 무거워집니다. 내가 로우 파일을 갖고 있으면 로우 파일로 뭐 우리 사진 찍다 보면 저는 작년에 저 사진 2만 장 찍었거든요. 그거를 저장해 놓으면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뭐 내 컴퓨터 SSD, 웹하드, 외장 하드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용량이. 저는 그래서 애초에 찍을 때 JPG로 찍습니다. 내가 이 사진은 찍고 진짜 안보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역광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진 있잖아요. 이런 거 찍을 때만 잠깐 세팅 값을 바꿔서 로우로 한 장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보정하면 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막 이런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굳이 로우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로우로 찍으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말리지 않지만 로우가 훨씬 그 담고 정보가 많아가지고 보정 관용도가 높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막 보정을 엄청 오래 할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에 딴 거 더 하고 놀자라는 주의라서 그래서 JPG를 선호합니다. 연고전이나 아카라카 같은데 이제 조금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사진들,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로우로 찍어 놓으면 훨씬 유리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리고 JPG에는 픽처 스타일이 묻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니콘이랑 소니는 네이밍이 다르지만 어딨죠? 여기 있죠. 제가 작년 대동제 때 비와서 취소했던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비온 취소된 그 적막한 모습을 제가 갖고 있는 픽처 스타일 중에 가장 빡센 원본과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픽처 스타일을 세팅해놓고 JPG로 찍었습니다. 셀렉터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렇게 찍어놓으면 JPG잖아요. 픽처 스타일이 묻어있죠. 그러면 원본이랑 너무 많이 달라서 이게 그 전시용으로 쓸만한 사진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게 로우였다면 보정 관용도가 높아서 색감을 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무한 연사 안 되는 게 싫고 저장 공간 너무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제 마음대로 JPG로 놓고 찍었다가 셀렉터한테 왕창 혼났습니다. 그때 사진 잘 찍었는데 픽처 스타일을 이딴 거를 넣어가지고 사진 다 못 쓰게 됐다고 하고 저는 대동제 사진은 한 장도 걸지 못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JPG라고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로우라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 따라서 잘 세팅을 해두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신기하죠? 여러분도 이번에 아까랑 같이 광각 렌즈 있으신 분들 연고전 때 이 사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찍은 친구가 있어서 걸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꼭 걸 수 있길 바래요. 네,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이 이 컨트롤 패널 여기죠?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이제 저번 주에 얘네 했잖아요. 모드, 셔터 속도, 조리개, ISO 포함해서 오늘 한 게 여기 있는 거 전부 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고 다 아신다면 카메라 세팅해서 사진 찍는 거에는 무리가 없어야 되는 게 원래 사실이에요. 물론 당연히 다 이해를 못하셨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겠지만 알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계속 물어보시고 혹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나요?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부터는 그거 있죠. 이제는 크게 기본을 다 다뤘기 때문에 기본 조작, 세팅, 장비를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거 배우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바로 보정을 가르쳐 드려도 되고 뭐 사진 찍는 기법,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패닝이나 이런 거 그런 걸 해도 되고 이제는 자유니까 저한테 단톡에 올리기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 겐톡으로도 나 이거 이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집회 때 참고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시험 기간 화이팅 하시고 저는 휴학생이라서 시험을 안 보니까 여러분만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죠? 네, 끝났습니다. 뒷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이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